완벽하게 끝을 알았어. 앉을래요? 제가 손을 하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차 하나 들고 가요.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자, BGM을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온라인 드림메이커로 여러분을 찾아온 희망플랜 광명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학교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아까 잠깐 우리 센터에 왔었던 지수처럼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씩 지금 늦잠을 자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들로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에 내용을 올려놓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장소가 어메이징해요. 그동안 저희 센터의 그 칙칙한 하얀 벽지만 보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기 이렇게 예쁜 또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예쁜 연말 느낌을 나고 뒤에 이렇게 색감도 너무 좋은 곳에 왔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는 광명 시민신문 신문이 또 쓰시고 있는 사무실이자 한울림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어떤 귀한 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또 이 장소가 장소인 만큼 너무 이렇게 밝은 조명에 있으니까 또 제가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드네요. 오늘 여러분들도 화사한 이 조명 보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림메이커 여러분이 너무 관심이 많고 즐거워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명하고 또 여러분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직업인들만 모셔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자편, 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기자편이고요. 광명에서 이 기자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광명 시민신문의 우리 신성은 국장님 모시고 드림메이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여기 손을 흔들어야 될 것 같은 발랄한 분위기. 네. 어서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요청드렸었는데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명 시민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있고요. 또 한울림교회 또 목사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소식들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드림메이커 책자로 해서 여러분들께 센터에 방문하면 우리 직업인분들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책자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동안 제가 잘 여쭤보고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게도 얘기해 주셨지만 광명 시민신문 편집국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자라는 직업 중에서 신문 기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뉴스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기자도 있고 다양할 텐데 특히 이곳은 신문으로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명 시민신문은 이제 98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광명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지금에야 뭐 이제 SNS, 네, 뭐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네. 소식들이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이 광명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와 교회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식을 한번 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보자. 네,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그렇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또 이렇게 마음이 뜻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마음을 합해서 시작하셨다는 점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모든 광명 언론의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하셨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광명 지역에 있는 신문 중에 많은 기자분들이 이 광명 시민신문에서 근무하다가 또 새롭게 언론사들을 이제 창립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와, 저희가 너무 귀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명에는 언론이 몇 개 정도 있으실까요? 지금은 좀 많아지신 건가요? 매우 많죠. 매우? 뭐 손으로 숫자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렇구나. 이제 광명시청에 네. 이제 홍보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송사, 네. 뭐 중앙 언론, 뭐 지방지, 저희 같은 지역 신문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 19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광명시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나왔어요. 기자는 그냥 내가 기자 되고 싶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청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뭐 네. 이런 절차들도 있다고 하시네요. 출입 기자로 등록을 하면 이제 광명시의 각종 소식들, 광명시 각종 행사들 이렇게 참여해서 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죠.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출입증 이런 거 이렇게 단 기자분들 네. 네, 너무 멋있는 직업 우리 하나하나 또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들이 그러면 기자가 되면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24시간 동안 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로 또 일을 하시게 되는지 정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사실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있죠. 이제 정해져 있고 대신에 뭐 사건이 일이 뭐 꼭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도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 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죠. 네, 뭐 늦게 왔다고 해서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저녁에 일찍 갈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니고 뭐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왜냐면 계속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새로운 소식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퇴근 시간 이후에는 뭐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이 정보들이 뉴스가 되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외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외근이신가요? 그렇죠. 기사 쓰는 시간 외에는 주로 이제 밖에 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 전문 직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기자라고 하면 늘 이제 경기장이나 선수들을 만나는데 주로 가 있겠죠. 근데 혹은 이제 뭐 편집국이라고 하면 그 사무실 안에서 오는 기사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을 이제 메인으로 올릴지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자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취재를 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편집국이라는 또 우리 국장이 맡고 계신 편집국은 기자분들이 써오신 기사들을 또 모아서 이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거나 또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될 그런 정보들을 고르시고 또 이걸 잘 정리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편집국에 계시면 기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시게 되는 걸까요? 수도 없이 오죠. 이것도 이제 또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중앙지냐, 또 지방지냐, 또 지역지냐에 따라 이제 다를 것 같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몇백 건 기사들이 쏟아져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사들을 그 신문사의 논조에 맞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논조에 맞게. 어떤 생각들을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신문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는 기사들을 취사 선택해서 혹은 그 방향에 맞게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면에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인터넷 신문에서 나오게 되고. 네, 정말 많은 신문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편집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신문사가 추구하는 또 언론의 역할이나 또 방향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에 계셨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광명 시민신문처럼 지역 신문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기사 쓰고 그다음에 취재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것을 뭐 한두 사람이 다 이제 전담해서 하는 좀 역할이 좀 다르죠. 중앙지와 지방지와 이제 지역지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언론사의 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편집국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두 번째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네, 혹시 뭐 1년차 기자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그것도 좀 이제 신문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중앙지 같은 경우도 소위 얘기하는 돈 많은 신문사들, 이제 신문 3사, 돈 많은 신문 3사는 월급이 좀 많은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대기업보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 3사 외에 다른 신문 기자들도 이제 그 언론 3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좀 작은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는 기자들은 이제 스카우트 해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문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사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역 신문 같은 네네. 저희와 같은 광명 시민 신문처럼 이제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행정 광고비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광명시, 뭐 경기도, 뭐 교육청 이렇게 이제 행정기관들에게서 주는 그 광고비가 있어요.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광고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지역 신문은 특별히 월급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느냐에 따라 이제 수입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영업이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특히 또 저희가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광고에 여기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유튜브에. 그것처럼 요즘은 또 TV에서도 게임 광고에 그렇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광고의 힘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광고나 어떤 또 홍보를 요청하시는 곳들에서 주는 어떤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월급 체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문방송학과인가 예전엔 그런 언론학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 경제, 뭐 행정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뭐 보건 쪽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모든 분야, 문화도 있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전문 기자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어느 것을 해야 된다.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면 이제 뭐 진출하기가 더 쉽긴 하겠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자신의 전문 분야의 기자가 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 기자다 그러면 내가 의대 나왔는데 나 의사 되지 않고 기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학 전문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과학 분야에 대해서 난 과학 전문 분야 기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면 기사를 쓸 수 있다. 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기자나 언론에 관련된 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요즘은 그런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공
분야의 전문성이 높다고 해도 이게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글도 잘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 글을 잘 써야죠. 그렇죠.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네. 아, 글을 잘 써야 되는데 네. 일단은 기사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먼저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이라고 했을 때 이 백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언론사마다 이제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는 왜 백신을 빨리 안 갖고 왔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이제 신문사는 백신의 안전성을 그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뭐 백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기사들도 있고 또 다른 시각들 뭐 경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기사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 아, 이 기사는 이런 논조로 썼구나. 이 기사는 이런 논조로 썼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글을 쓸 때 어떠한 논조로 쓸 거냐, 어떠한 방향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 일단 전문 기자, 꼭 기자가 되려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 가지 않아도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꿀팁 하나와 더불어서 그래도 기자는 좀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려면 저는 많은 기사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용해 보면 지금 시기부터 어떤 기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기사를 좀 여러 언론사를 구독해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글을 읽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채는 능력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 논조가 드러나는 글을 읽으려면 사설을 읽으면 사설, 네, 신문 사설. 신문의 사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그 방향 주제를 갖고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설을 잘 읽고 비교해 보면 좋겠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네. 사설 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쓴 글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설이나 네. 또 사설과 유사한 어떤 형식을 좀 접해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글들이요. 네.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좀 높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네네. 잡지사들이 있습니다. 잡지. 잡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겨레 21, 뭐 시사저널, 네네네. 또 뭐 있죠? 제 생각이 안 나네. 뭐 여러 이제 저널 이제 잡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층 취재해서 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으면 글을 이렇게 전개해 가는구나, 이렇게 나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기사들은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볍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잡지의 기사들은 굉장히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쓰는 기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자 집중 팁인데 뭐냐면 내가 뭘 쓰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글을 쓸 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글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그걸 요약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쉽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그 문단에서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문장에서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것이 정리되면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물론 문학 글쓰기와 이렇게 기사 글쓰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기사, 비문학. 문학은 좀 다르죠. 감정을 풍부하게 실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기사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많이 해야죠.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도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끝에 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었지?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에는 내가 뭘 쓰려고 하는지 주제를 잡고 그 또 문단마다 글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주제를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문단들을 또 그것도마다 주제가 있어야 그리고 메인 주제랑 잘 연결이 되면
좋은 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할 때도 좀 좋은 팀이지 않을까. 학교 가면 글 쓸 일이 좀 많아지잖아요. 또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를 할 때는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건데요.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두괄식, 미괄식. 네, 뭐냐면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딱 시작하고 하는 게 이제 두괄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 첫 문장에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첫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희망 플랜에서 여기 와서 기자 인터뷰를 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아, 기자 인터뷰를 했구나로 그 내용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이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아,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게 돼요. 네, 그래서 두괄식의 경우는 첫 문장을 뭘로 하느냐. 여기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글을 풀면 됩니다. 기사는 주로 두괄식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다 네, 두괄식. 다 두괄식. 거의 미괄식은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보도자료나 이렇게 기사나 어떤 좀 이펙트 있는 비문학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괄식이고 또 두괄식에 어떤 단어를 담느냐가 그 전체적인 문장과 글의 색깔을 좀 잘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희망 플랜 보도자료를 쓸 때 잘 배워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비교, 이제 다른 직업군하고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자는 일단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인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저 기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달라져요. 뭔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다 감추고 싶고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를 그만두고 난 이후라도 그 인간관계, 인맥을 통해서 내가 뭐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자기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건강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자의 그렇죠. 아주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반면에 그런 성향이 아닌 친구도 혹시 기자가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 왜냐면 저건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해할 때 그걸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호기심 많은 사람은 그걸 아주 잘해요. 그렇죠. 또 호기심이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내향적인 친구들도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막 대인관계를 잘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 호기심에 이끌려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생기면서 기자하는데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과학 분야나 이런 분야는 뭐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분야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분야마다 본인이 원하는 전문 영역이 있다라면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희망 플랜에서 드림메이커로 우리 기자 또 국장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저처럼 와서 1대1로 좀 질문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전에 기자님께 궁금해요 하고 뽑아줬던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네,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얻는가요?
속도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분들. 네, 어떤 맞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만나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도 빨리 해야 되고, 원래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또 뭔가 여쭤보기도 쉬운데 처음 찾아가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뢰를 줘야 되죠. 신뢰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서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기자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 내 입장에서 글을 써줄 것인가, 이거 굉장히 그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믿고 내 이야기를 해도 돼,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정말 쪽집게 강의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여러분. 네. 나에게 나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보통 어떤 기사가 인기가 많나요? 또 우리 친구들이 벌써 기자 세계를 아는 것처럼 인기 많은 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기사를 써보면 굉장히 제가 이제 심도 있게 정성을 기울여서 이제 쓴 기사들은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어려워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내 실생활에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거,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기사가 사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인기가 적고, 당장 나한테 좀 뭔가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건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오늘 뭐 코로나가 몇 명이냐,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요즘 뭐 좋은 게 나왔다든지, 세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어디서 갑자기 특가 세일이 했다, 막 이런 그렇죠. 것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찾게 돼서 사실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 헤드라인을 보고 들어갔는데 별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기 많은 기사가 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극적인 기사에 노출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기사를 읽었으면 좋겠고, 특히 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자분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을 줄 아는 눈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끝까지 다 써야 하는데 어떨 때 가장 힘이 드세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취재부터 기사 다 쓸 때 힘들 것 같은데요? 취재하고 나면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논조로 쓸 건가,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게 이제 어떤 비판적인 기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잡는 데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게 잡히면 이렇게 쓰는 데는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정보들을 또 어떻게 나열해서 이걸 또 어떤 주제로 또 읽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잘 전달될까, 이거를 막 고민하시느라 거기에 제일 힘들고 또 에너지를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사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로 그렇죠. 기사를 쓸 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와서 했다, 이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신서은 기자가 굉장히 답변을 잘했다, 요 포인트로 갈 건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요 포인트로 갈 건지, 그런 관점들, 어느 포인트로 이 기사를 이제 쭉 써나갈 건지, 이걸 잡는 게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네, 그런 말 생각나네요. 정말 이렇게 하나의 좀 팩트가 있지만 그 안에 이게 다 팩트잖아요. 질문을 한 것도 질문의 내용이 곤란했을 수도 있고, 이거에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서 쓰느냐가 정말 그 기사의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직업이네요. 글을 그렇게 막, 열심히 써야 되고, 그냥 열심히만 쓰면 될 게 아니라 좀 센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고 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또 혹시 자격이나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자라는 자격증은 사실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기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사를 쓸 건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글을 쓰면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자격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사를 쓸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기사를 쓸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기사를 쓸 거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자격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무둔한 이런 자격증 이런 거를 질문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직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이렇게 풀어내는데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기사를 통해 누군가가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윤을 많이 주게 되기도 하고 또 뺏어오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글을 쓰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기자 되고 싶은 친구들, 자,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특종, 우리 친구들이 또 언론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봐서 특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종의 기준은 그럼 뭐가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특종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세상에 감춰져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게 드러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 특종이겠죠. 네네. 특종 하면은 조금 속보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종은 사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 발견해서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주는 그것이 특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특종이 너무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나요? 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건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사람 만나고 경찰서도 가고 때로는 보건소도 가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발로 뛰고, 거기서 나오는 또 힌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발로 뛰고, 이런 방법밖에 없죠. 약간 탐정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수사하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갔을 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와 연결된 정보를 찾고 이거를 기사로 풀어내는 탐정 아니면 수사와 같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전화하고 많이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말하는 게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정말 체력 관리, 우리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지금부터 운동하시고 열심히 체력 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이 친구는 그래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친구였나 봐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에서도 나왔었는데 특히 어떤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까? 우리 기자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람을 살리는 기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기사였으면 좋겠고,
네,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내고 오. 네, 그 공동체가 스스로 뭔가 그 활력을 가지고 자립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쓰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좋겠다. 러브러브. 네, 네. 그쵸. 네. 왜 글이 또 그 칼과 같다라는 어떤 사자성어도 있었던 거, 촌철살인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어떤 관점이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을 때 그것이 또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그거는 조금 아프고 많이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 때 기자가 되려고 했을 때 뭔가 세상에 나쁜 것만을 파헤치려는 그런 탐정의 마음이라는 것보다 세상의 좋은 면모들도 또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소개하는 역할도 기자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파헤치더라도 그 결과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결과를 그렇죠.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눈으로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막 판에서 누구 하나 망하게 하자 이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세상이 좀 정화되고 그렇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흘러갈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어떤 지식, 이번엔 또 지식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일단 사회 전반에 그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글 쓰는 것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시각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양한 시각을 가지려면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다방면에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분야만 이렇게 쭉 파는 사람들이 있고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 넓게 좀 알고 있어야 한 가지를 또 깊게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 쓰는 거에 대한 관련된 건 너무 기본적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건 내가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보기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관심 있어 하는 일단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호기심을 갖다 보면 지식이나 정보는 따라오지 않을까.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하기에 좀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몇 가지 질문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다음 질문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 저도 기자님께 사전에 드리면서도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사실 국장님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줄 요약처럼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를 잠깐 하면 대신 물어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언론의 역할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궁금한 거. 왜 저거 저렇지? 왜 저거 안 하지? 그랬을 때 언론이, 기자가 대신 물어봐 주는 거. 그게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 그렇죠. 요즘 정보화 세계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노출된 정보만 알지 사실 진짜 팩트나 어떤 또 거품에 가려진 진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기자분들께서 그런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 정보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대신 가서 물어도 보고 기사로도 써주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신문이나 어떤 기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틀어서 그래서 뉴스나 그렇죠. 또 다른 언론들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 신문? 요즘은 또 유튜브도 많이들 하시니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은 좀 이렇게 잘 풀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자를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 이 방송과 또 영상을 잘 보면서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모든 직업인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자,
긴장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저희가 공통질문 2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일을 하면서 보람이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보람되셨던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철산 4동에 네. 산꼭대기예요. 저희 교회가 있었던 이제 그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굉장히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관리받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좀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은 이제 동네였는데 그곳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생겼어요. 넝풀 도서관이라고. 지금은 올해 없어졌습니다. 올해 재개발 때문에 올해 없어졌는데 그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우와.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뭐 동네 페인트도 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 책도 같이 읽고 뭐 손뜨개도 하고 굉장히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을 썼을 때 굉장히 제 마음도 따뜻했고 그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했고 좋아했던 그래서 보람을 느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셨던 그 맥과 정말 잘 맞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기사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특히 광명에서 조금 돌봄이 많이 필요했던 어떤 동네가 우리 동네에 계신 주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도서관을 중점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그 마을을 바꿔갔던 정말 살맛나는 세상처럼 만들어주셨던 그 부분을 우리 기자님이 또 발견하시고 그걸 또 기사로 쓰셨던 부분이 굉장히 보람 있으셨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럼 반대로 제가 드리진 않았었던 건데 기사를 통해서 가장 또 힘들었었던 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기사를 냈을 때 좀 힘들었던? 왜냐면 기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공격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사람의 관계인데요. 이 기사를 쓰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대의를 위해서는 꼭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자는 마땅히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관계가 또 되어 있으신 분이나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뭐 단체가 연결될 수도 있지만 기자의 그 정의감과 그 대의를 위해서 글을 쓸 때 사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더 많은 분들을 위하는 글이 되고자 쓰실 때 조금 힘겹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도 강점도 그리고 조금 가치가 굉장히 있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관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을 때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생각이 나서 구현도 많이 했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은 이게 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는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자님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하게 그냥 뭐 공부 하나 혹은 뭐 게임 하나 이렇게 쭉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운동도 좀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게임도 좀 해보고 뭐 사람 친구들하고도 뭐 만나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많이 가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그 몰입하면 다른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청소년기일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듯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게 와닿는 부분이 다른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코로나로 많은 경험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또 요즘은 핸드폰으로 또 외국도 갈 수 있잖아요. 핸드폰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 쭉 잘 풀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기자에 정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늘 유용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좀 새롭게 다져보고 다양한 경험해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생겨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은 직장이 한 개만, 그러니까 직업을 한 개만 갖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성인이 됐을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드림메이커에 사실 또 부제가 프로 엔잡러라고 있었어요. 기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른 직업들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경력들이 있으셔서 요즘처럼 2개, 3개의 잡을 가지는 친구들에게 국장님이 가지고 계셨었던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있으셨죠?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많이 계세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저기 또 이랬어요. 이주민 인권운동도 했어요. 인권.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그다음에 이주 아동,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바꿔내는 그런 인권운동도 좀 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해서 제3세계 국가의 이제 좀 자립운동, 거기에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조들. 요즘 TV 보면 뭐 10,000원, 20,000원 내서 뭐 배고픈 아이들은 그걸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립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도 좀 했었죠. 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시기 전에 또 아니면 기자를 계속 하시면서도 이런 다양한 인권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시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정말 누가 옆에서 살짝 손만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회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직업도 가지셨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꿈꾸는 친구들이 저희 센터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이거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격이 있어야죠. 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 친구들은 아마도 대학원을 가야 되죠. 목사가 되려면 일단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요 교단들, 한국의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200~300개 이렇게 있거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데 일단 굉장히 작은 그 교단들은 그냥 막 목사 한 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주요 교단들은 대학원을 나와요. 대학을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몇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편을 준비해야 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격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꿀팁 차원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기자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광명에 우리 희망 플랜과 우리 기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희망 플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기자님의 삶이 훨씬 100배는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또 살기 좋은 광명이 될 수 있도록 한편에서 언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국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희망 플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우리 드림메이커 온라인을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제가 못하고 다른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좀 그쵸. 같이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병행도 하고 뭐 준비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얼굴을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또 드림 메이커를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때까지 꿈을 위한 과정에 열심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라서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만 있고 그저 그냥 게임만 하기보다는 이런 방송들도 한번 보고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 또 사설을 읽어보는 것 이런 부분들도 도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 드림메이커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은 뿅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희망 플랜 온라인 드림메이커 기자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